네,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각설하고 시즌2. 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 오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에 파트너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반가워요. 3주 만에 현근택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감기도 좀 걸리고 그러니까 할 일이 있어가지고 좀 그동안 못 나왔습니다. 얼굴이 죄송합니다. 수척해지셨어요. 아, 그래요? 다이어트 한 건데? 지금 그 사이에 해가 바뀌었죠. 출마 준비 때문에 다이어트. 자, 음력 설로 해가 바뀌었는데 출마 준비로. 네. 어디? 현 변호사님이 출마 준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내년 총선 출마. 정치인들이야 뭐 언제든지 준비를 하는 거죠. 언제든지 준비를 한다. 네. 자, 오랜만에 완전체로 만나는 현장 법사 콤비. 자, 현근택 변호사께서 꼽으신 키워드로 시작해보죠. 나경원과 안랩의 주가. 그러니까 나경원 전 대표 불출마는 굉장히 뭐 뜨거운 이슈가 됐는데. 어제 뜨거웠어요. 그렇죠. 출마할 줄 알았는데 불출마. 그렇죠. 아니 저는 사실은 불출마한다고 한 2주 전부터 계속 얘기했었어요. 방송에 나가서 얘기했었는데 아니 갑자기 이제 안랩 주가가 어제는 거의 상한가 쳤거든요. 아, 그래요? 네, 29.9% 올랐으니까 7만 원대 7만 200원이었는데 9만 1,000원 됐으니까. 오늘 더 올랐어요. 오늘 아니 저는 아니에요. 넘었어요? 지금 한 5, 6% 선 오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제까지 7만 200원대였는데 지금 9만 6천 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단일화 할 때도 비슷했거든요. 단일화 할 때도 안랩 주가 확 올랐어요. 대선 때. 네, 대선 때.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최대 주주잖아요. 그렇죠. 본인 이름으로 18% 있고 재단에 10% 있으니까 28% 정도는 이제 안철수 의원 대주주인데. 좀 이렇게 특이한 현상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 그러냐면 정치적인 것만 하면 되는데 이분이 최대 주주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본인이 수혜를 받게 되면 본인이 어쨌든 재산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팔지 않을 건데 뭐 그냥. 아니 그래도 어쨌든 그래도 분리하는 게 좋은데 그러면 이제 백지 신탁이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항상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약간 특이한 현상이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불출마하면서 이제 안철수 의원이 어부지를 얻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심리가 반영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그러면 주가 오른 만큼 조금 한 50%는 안철수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에게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네. 네? 합리적이네. 나경원 의원 합리적이다. 때문에 오른 거니까. 그러네. 덕분에 올랐으니. 몇백억 들 것 같은데. 흔히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재료라고 부르는데 불쏘시개 재료는 나경원 전 의원이 됐고. 그렇죠. 야, 주가는 안랩에서 올랐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 이유로 이 키워드를 지금 뽑아주셨는데, 자, 지금 이제 궁금한 건 장 소장님 나오셨으니까, 자, 지금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이게 막판 발목 잡은 거 아니냐? 제가 보도를 보니까 어제 11시에 당사에서 선언을 하겠다. 발표를 하겠다. 출마 여부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다 그러고, 출마 선언문, 불출마 선언문 2개를 써놓고, 고심을 하다가 2시간 전에 불출마 선언문을 잡았다는 거죠. 2시간 전이라고요? 예. 맞아. 9시 10분부터 박종희 의원이 기자들한테 불출마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 9시에 이제 불출마 선언문을 그 즈음에 잡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자, 결국은 이제 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 막판에 발목을 잡은 거 아니냐. 그런데 또 나 전 의원의 남편 오히려 윤 대통령과 더 친하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그럼 출마 여부를 고심하면서 가족이 상의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장 소장님, 결정적으로 불출마. 네. 이게 결정적으로 주저앉게 만든 핵심 요인 뭐로 보세요? 권력이 굴복한 거죠. 권력이 굴복한 거다. 네. 대통령과 대통령실, 윤핵관, 초선 의원들의 압력에 굴복한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어제 이랬는데요. 나가는 게 쉽습니다. 나가지 않을 용기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나갈 거를 용기라고 하나요? 제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가서 뭐 윤핵관들의 잘못을 뭐 제대로 뭐 질타를 하고 뭐 국민과 당원들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그 어려운 가시밭길 허허벌판에 혼자 독야청청 서가지고 여러분의 대변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용감한 거지. 그래서 안 나갈래요. 그게 뭐가 용감해요? 용감한 거 아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많이 있겠죠. 지킬 것도 많았다는 생각도 들고 나경원 의원이 어떠한 외부의 압력이 가해져 왔을 때 그것을 뚫고 나가는 권력 의지가 강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권력에 순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결국에는 설 연휴 때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적인 소통을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왜냐하면 설 전까지만 해도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께서 외국 순방 오시고 설 연휴 때 내가 직접 전화를 드리거나 아니면 만나거나 해서 내가 당대표가 돼서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한 진정한 나의 마음과 충성, 의지를 내가 제대로 보여주겠다. 그러면 나한테 쌓인 여러 가지 오해를 불식시킬 수가 있어. 설득할 수 있다. 네, 라고 그냥 자신 있어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아마 대통령이 전화도 안 받고 제3자를 통해서 한번 뵐게요라고 했는데도 에이 안 만날래.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것이 바로 대통령 이번에 나 출마하지 말라는 거구나. 나에 대한 분노가 좀 크구나. 그래서 출마 안 한 것 같아요. 자, 어제 기자회견 이후에 과음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누가요? 나경원 의원이요? 예, 기자들 전화도 받지 못했다. 뭐 이런 이제 전원들이 있어요. 자, 윤 대통령과의 그 말씀하신 관계를 생각했다면 그런데 기자회견 출마 선언문에서 저는 뭐 당을 위해서 뭐 이제 그야말로 백의종군합니다. 네. 출마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이야기가 구구절절했어요. 구구절절. 그래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지금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대통령과의 관계를 생각했고 결국은 불출마를 결심했다면 왜 이렇게 뒤끝 장렬 기자회견을 한 것일까? 지난해 빨간 점포 입고 윤 대통령 지지하는 대선 영상을 또 SNS에 올렸단 말이에요. 이게 참 묘하게. 뭐 해요. 변하죠. 나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얘기하는 충정은 건데. 변함이 없다. 제가 보기에는 출마 선언문, 불출마 선언을 둘 다 써놨을지 모르겠지만 출마 선언문에다가 앞에 출마자에다가 불자만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용감하게 출마하겠습니다. 말이 되잖아요. 용감하게 불출마하겠습니다. 질서 정연한 무기력보다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출마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불출마하겠습니다. 그것도 말 되네요. 결국에는 출마 선언문에 그러니까 두 개 써놓은 게 아니고 출마 선언문에다가 그 불자만 앞에 쓴 게 아닌가. 원래는 출마 선언문인데 나머지 건 다 이해가 돼요. 나머지 다 보면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지금까지 이제 저도 장 소장님 얘기 100% 동의하는 게 이런 적이 없었어요. 정치도 그렇고 계속 어찌 보면 꽃길만 걸어왔는데 이분이 이제 남편도 서울 고동부장인데 대법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이분이 예를 들어서 뭐 집안도 사학재단이고 또 본인도 뭐 재산도 많고 부동산도 많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사실 잃을 게 되게 많아요. 그럼 만약에 이거 세무조사하고 뭐 수사하고 조사하고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생각을 안 할 수 없을 거예요. 또 본인 뭐 이게 인사 검증 과정에 나왔던 부동산 얘기도 또 언론에 또 나오고 이러면 이거 잘못하다가 예전 같으면 그냥 가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보면 안 그러잖아요. 이준석 대표 봐요. 기필코 수사하고 기필코 내쫓잖아요. 그럼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준석 대표야 결혼도 안 했고 그냥 자기 뭐 집 하나 있는 정도지만 재산도 많단 말이죠. 가족도 있고 집안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걸 다 만약에 내가 나가서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지지율도 떨어지고 이게 막 수사 감사 막 감찰하고 막 세무조사하고 뭐 어떻게 되지? 그 생각을 제가 보기에 본능적으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나경원 의원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국민의힘이라는 보수파 정당은 나경원이라는 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대중성이 있는 여성 정치인을 잃어버렸다. 그것은 큰 손실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국민들에게 현재 전당대회를 임하는 이 과정 중에서 권력을 잡은 소수의 사람들이 과연 나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는 저러한 모습들 말로 했지만 또 뭐 어떠한 연판장 같은 걸로 했지만 폭력적인 모습이거든요. 그것이 과연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민주성과 자율성을 가진 정당으로 볼 수가 있느냐. 그런 회의감을 국민들에게 깊이 각인시켜줘서 이 부분만큼은 분명히 후과가 올 것이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잖아요. 뭔가 이상한 잘못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왜 그러겠냐고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러죠. 그런 것들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실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장 소장이 뭐 제가 할 얘기 다 해버리는데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강조하시잖아요. 그 자유가 이런 자유예요 바로. 그건 자유민주주의 매일 뭐 왜 민주주의만 얘기하고 자유는 얘기 안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자유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괜히 뭐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하지 마. 그건 다 이제 빼버리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실현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정당 민주주의 실현하고 있죠 지금. 이런 얘기하면 또 장성철 쟤는 또 보수 참칭하는 이상한 편을 왜 불렀냐 막 또 그럴 텐데. 결국에는 대통령께서는 검사 시절에 본인이 체험을 했고
또한 행사를 했던 상명하복 그 복종의 문화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 내 말 안 들어? 이거 같아요. 내 말 안 들으면 화를 내시고 뭐 어쩐 저렇게 억압을 하시고 통제를 하시고 네네. 이건 정말 잘못된 그런데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런 거죠. 이게 사실 뭐 전당대회가 되건 총선의 공천이 되건 대선 후보 뭐 내부 당내 네. 경선이 되건 보통 후보들이 와글와글 해야 좋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오늘 아침에 TV를 딱 켰는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컷오프 방식 두고 뭐 검토 중 뭐 이런 보도가 나오는 걸 보고 컷오프를 왜 하지? 후보가 없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왜요? 후보가 후보 하나씩 있어요. 사라지고 뭐 있어서. 강신업 변호사도 있고 뭐 출판기념회 한다고 문자 왔던데. 네, 알겠습니다. 있죠. 이제 그 자. 말씀만 얘기하면 사실은 네. 이제 장 소장님 얘기처럼 상명하복도 있는데 무오류. 검사들은 절대 네. 반성하거나 뭐 사과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자신의 기소해서 무죄나도 오류를 인정하지 뭐 않는다. 판사가 뭐 이거 재판을 잘못했어 그래? 아니 뭐 증거가 뭐 부실해서 그래? 증인이 잘못했어 이러지. 기소해서 무죄나도 절대 뭐 사과하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내가 수사를 잘못한 게 아니다. 그런 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죄는 있는데 뭐 증거를 잘못했다거나 이런 스킬로 나가는 건데 예전에 보면 우리 그런 경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되게 강해요. 무오류. 잘못 안 한다. 내 말이 옳다. 이게 사실은 그게 어찌 보면 지금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뭐 전당대회에서도 아니 당연히 내가 시키는 사람이 해야지 왜 딴 사람이 왜 얘기해?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기본적으로 대화와 타협과 협상과 그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찌 보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상명하복이라든지 그 구조하고 안 맞거든요. 네. 왜냐면 얘기하면 만약에 센 사람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서로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약간 밀실 야합 무슨 뭐 이런 걸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정치가 원래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건데 그걸 잘 이제 용납을 못 하는 거죠. 용납 못 한다. 네. 자, 나경원 전 의원 궁금해지는 건 이겁니다. 그럼 아까 이제 아까운 중진 여성 정치인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직 뭐 당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총선에 이 전 의원이고 다선 의원이에요.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동작 갑지역인데 제가 여기 주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원희룡 장관이 동작구로 이사를 했어요. 자, 본인은 사실무근이라고 하지만 YS 손자 김인규 행정관 또 권영세 통일부 장관 보좌관 출신이라고 해요. 보좌관 세계는 또 장 소장님 워낙 잘하시니까 동작을 공천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런데 시대전환의 조정훈 대표도 동작을에 나올 것이라는 출마설이 있어요. 자, 공천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동작을을 과연 고집을 할 것이냐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고집할 것이냐? 왜냐하면 용산으로 이사 갔어요. 에이. 집이 용산이에요. 그런데 동작의 출마를 고집한다? 그것도 뭐 말이 안 맞잖아요. 나는 용산 출마하고 싶어 이제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 네네네. 또한 김기현 의원 측에서 이랬을 것 같아요. 이건 저희 이제 소설의 영역인데 예. 나경원 의원하고 설쯤에 연락을 해서 아유 좀 이건 대승적으로 좀 결심해라. 내가 당신 공천하고 당신 측근들 챙기겠다. 뭐 공천은 내가 좀 챙기겠다. 나 믿고 좀 도와줘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동작 가고 싶으면은 뭐 나경원 의원 정도 되는데 솔직히 뭐 공천을 안 주겠습니까? 그런데 나경원 의원의 처신은 여러 가지로 좀 부적절해 보여요. 부적절해 보인다. 왜 이사를 가요? 용산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나요? 본인이 이제 그 이사 갈 때쯤에서 그런 소문이 났었죠. 동작이 좀 어려우니까 그냥 용산으로 가서 거기는 공천 받으면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권영세 통일부 장관 총리 하시라고 그러고 본인이 지역구 물려받고 뭐 이러한 얘기도 기자들 사이에서 떠돌아다녔었죠. 야, 이사는 왜 갔는가 이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자, 에가사 크리스티의 소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전당대회 주자들이 하나 둘 사라집니다.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 선언했고 또 지금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 선언했고 자, 이제 유력 주자는 김기현, 안철수 이 두 의원이 남아 있어요. 자, 장 소장께서 이제 1차 투표에서 김기현 의원이 과반할 가능성 높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뭐 한 달도 넘게 남았잖아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현 부소장님. 저도 그렇다고 봐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이 확실히 지금 뭐 친윤도 아니고 친윤은 김기현 대표 갖고 있고 본인은 친윤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의원이. 이제 지금 어쨌든 비윤이든 반윤 스탠스일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리고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분들은 대부분 그냥 약간 굴러온 돌. 그리고 또 만약에 제대로 안 되면 대권 후보가 안 되면 또 나가실 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네네네.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 왜냐하면 예전에 그런 경우 많으니까. 이분은 뭐 사실은 대권이 목표이지 국회의원 당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당대표 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기반을 쌓기 위한 건데
그거를 국민의힘 당원들이 모르겠느냐. 다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 당원들의 어떤 애정이라든가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거는 이제 지지층을 상대로 한 거잖아요. 국민의힘 지지층. 당원이 아니고 네. 지지층이라는 거는 사실은 약간 애매할 수 있거든요. 약간 뭐 중도파들일 수 있는 거고 그런 거라서. 저도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그렇죠. 당원은 아니고. 당원이라는 분들은 좀 더 색깔이 확실하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대표가 당원들한테 지지받기는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네, 쉽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 쪽에 있다가 뭐 국민의당 만들었다가 갔잖아요. 단일화로 갔지만 사실은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단일화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네. 단일화 안 했으면 우리가 더 이겼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빚이 없어요. 근데 안철수 대표는 자기가 뭐 받을 빚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뭐 좋은 지역구 줬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보기에 안철수 대표가 어디 표가 나올 구석이 잘 없어요. 자, 그런데 두 분은 일단 김기현 의원 우세 이렇게 점을 치셨어요. 한 달여 후라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만약에 가정적으로 안철수 의원의 세가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막 좀 늘어나서 안 늘어나요. 백중세가 되거나 결선에서 뭐 이길 가능성이 나오거나 안 된다니까. 혹은 당대표가 되거나 아예 안 돼. 그럼 대통령실의 입장은 어떻게 나올까요? 결사적으로 안 되게 만들겠죠. 안 되게 만든다? 지금 김기현 의원 만들려고 여러 가지 무리한 일을 벌이고 있는데 네네.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놓고 안철수 의원 당대표 되는 걸 보겠어요? 단일 후보로 안 됩니까? 보죠. 아마 안철수 의원이 지금 현재의 지지세를 계속 유지를 해서 네. 김기현 의원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 이제 안철수 의원에 대한 네거티브 공격이 상당히 심해질 것 같아요. 그래요. 안랩 압수수색 되나요? 그건 잘 모르겠고. 지금 김기현 의원은 안철수 의원을 지금까지는 그래 우리의 당의 소중한 자산 뭐 연포탕 하면서 통합의 대상 뭐 이랬는데 탕평의 대상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철새 정치인이라고 어제 규정을 해버렸잖아요. 네. 왜 그러겠어요? 위협할 것 같으니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또 시작되는 거다? 윤핵관들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옥죄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제가 저녁에 기자들을 좀 만났었는데 네네네. 장제원 의원이 되게 분주하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취재가 됐냐면 장제원 의원이 뭐 당대표뿐만이 아니라 당대표는 이제 끝났다. 김기현으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서 5명의 최고위원도 우리 친윤계가 다 장악을 하고 싹쓸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조그마한 틈도 보여주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지금은 최고위원들을 이제 다 윤핵관들로 대통령에 충성하는 사람들로 이제 선정하고 채우려고 열심히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런 식의 얘기를 기자분들이 전해주더라고요. 그래도 작가님이 취재해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열심히 취재해왔어요. 또 기자들도 만나고 고생하셨습니다. 작가님이 어제 저녁값 주셔야 돼요. 네, 저희 PD님이요. 오늘 떠나세요. 그래요? 자, 어쨌든 지금 뭐 이 장제원 의원이 이제 김기현 의원이 이제 결선 안 가고 1차 투표에서 과반할 거야 이런 얘기하고 다닌다고 장제원 의원이 나경원 의원이 한 2주 전에 이게 김기현 되면은 장제원 의원의 당이 될 것 같아. 장제원 의원이 공천을 좌지우지할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나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가지고 물밑 작업을 내가 위주로 하겠다. 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문득 생각나는 게 이렇게 안철수 의원이 불리하다고 두 분 계속 얘기하시니까 일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관저에 안철수 의원 부부 초청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혹시 현 부원장님 언제 관저 갈까요? 제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신경질을 해요. 아니 사실은 그때도 보면 대통령실에서는 막 인정 안 하는데 안철수 의원이 뭐 초청 받았다 막 이런 사람 갔을 때 한 거라서 저게 과연 실현될까? 생각했는데 역시나 지금 뭐 오늘도 보면은 뭐 당대표 지도부 이렇게 오찬한다 그러는데 얘기 없잖아요. 안철수 의원이 만약에 갔으면 아마 나오면서 바로 SNS에 올렸을 거예요. 내가 갔다 왔다고. 근데 아직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안철수 대표가 지금 약간 애매모호하잖아요. 뭐 약간 스탠스도 그렇고 애매모호한데 본인 희망은 그런데 본인이 희망하지 않더라도 네. 일단 어쨌든 비윤 쪽으로 이제 자리매김되고 있어서 본인의 의사와는 그렇죠. 다르게 이상과 관계없이. 왜냐하면 이제 유승민 의원이 나와주면 모르겠는데 나와주면 이제 뭐 확 가기 서니까. 근데 유승민 의원도 제가 보기에는 뭐 이 정도 되면 최근에 뭐 활동도 별로 안 하잖아요. 방송도 잘 안 나오고 SNS도 잘 안 하고 그런 거 보면. 유승민 의원도 거의 접었다고 보면 일단은 뭐 그냥 전당대회는 끝났다. 사실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설 전에 네.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덕담 인사를 건넸거든요. 네네네. 그럼 보통 이제 1시간 정도 안으로 답장이 오는데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으세요. 그걸 보면 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번에는 장성철 소장께서 꼽으신 키워드. 네. 자, 이재명과 민주당의 길. 솔직히 뭐 이재명 당대표 할 말은 없어요. 네. 그냥 제가 이제 보수 참칭 패널로서 해야 되니까 네네. 상대당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어떡해요. 아니 왜냐면은 이게 자꾸 그냥 의혹과 그냥 언론의 보도 내용 어떠한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재명 당대표의 대응 이 말싸움밖에 없잖아요. 네네. 이걸 가지고 평론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어렵다.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검찰에서 아니면 JTBC 인터뷰라든지 아니면 다른 재판에 가서 한 증언들을 보면 정말 이재명 당대표는 이 대장동에 이걸 설계를 하고 사인을 하고 최종 결정을 하고 그 수익금을 나눠 먹는 것까지 사전에 다 알던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네. 증거는 없잖아요. 지금. 증거는 없다. 네. 증거 없는 거 가지고 유동규 씨라는 사람의 진술만 갖고 제가 이재명 당대표 나빠요라고 하기도 그래요.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정치를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네. 이것이 과연 한 개인의 일방적인 주장과 이재명 당대표도 본인 생각도 있고 민주당과 야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서 우리가 매도하는 것도 좀 옳지 못하다는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참 얘기는 하지만 곤란하다. 그래서 이제 유동규 씨가 이렇게 주장했어요. 검찰에서는 이렇게 주장했어요. 28일 날 소환해가지고 1박 2일 조사 받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밖에 못 하겠어요. 그러면 이재명 뭐 대표가 불리한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추정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당대표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네. 사장 권한대행 누가 임명했습니까? 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임명했습니다. 이 사건자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오른팔 왼팔 김용 정진상 이 사람들 지금 구속당해 있잖아요. 이 대장동 일당한테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어서 네.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죠. 정치적인 책임져야 한다. 지금 계속 비겁하게 회피하고 있는 모습은 민주당과 민주진영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 자, 그렇게 말씀드려요. 어쨌든 그리하여 내일 모레 두 번째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성남 FC 건이었는데 상당히 대대적으로 이제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동행을 했고요. 네. 그 시끄러운 장면을 이제 거의 생중계하듯 봤고요. 네. 그리고 이번 내일 모레에는 이제 변호인만 대동하고 조용히 가겠다. 그렇죠. 자, 현 부원장님. 지금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제기를 했어요. 네. 이게 사실은 본인에 대해선 증거로 확인된 바는 없으나 무성한 말 속에 최측근은 지금 구속 기소돼 있는 상황이고 이 정도면 정치적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 얘기 뭐 1년 동안 한 얘기라서 뭐 대장동 이재명 돈 받았다 뭐 지분이 있다 뭐 다 이재명이 한 거다 뭐 얘기는 네. 이 선거 기간 내내 해서 저는 그냥 검찰이 빨리 수사 종결해라 이제 그 얘기하고 싶고 사실은 새로운 팩트는 뭐 없어요. 지금 이제 뭐 지분 보고했다 그러는데 사실 엊그제 JTBC인가요? 보도에 보면 이런 거 있었잖아요. 저 정민용 변호사가 천화동이 1호의 반은 나무 거다 이렇게 공증받으려고 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물론 공증 받지 못했어요. 네네. 근데 어쨌든 서로 그러니까 어쨌든 지분의 자기 거라고 왜냐하면 공증받는다는 거는 내 걸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를 거죠. 이제 검찰은 이게 유동규한테 주려고 남욱이 그러니까 천호동 1호 김만배 지분의 50%는 남욱 거다라는 공증을 받으려고 정민용 변호사 했는데 그것까지는 나온 얘기예요. 네. 근데 그다음에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그거는 유동규 주려고 그렇게 공증받으려고 합니다. 네네네. 제가 그거 이렇게 기사 보고 와 이건 말도 안 된다. 세상에 그냥 그거를 유동규 줄 거면 유동규로 그냥 공증받으면 되는 것이지. 네네네. 왜냐하면 몰래 받는 거니까. 네. 뭐하러 남욱으로 받았다가 다시 또 유동규한테 줘요? 그렇죠. 왜냐하면 남욱이 유동규한테 준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맞잖아요.
준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각서를 쓰지. 김만배가 가지고 있다가 줘도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나중에 이제 4가지 방법 나오니까 그거 연결시키는 것 같은데 이 지분 관련된 얘기는 사실은 저는 뭐 말은 하도 많아가지고 그냥 녹취록에 나온 거. 녹취록. 아니 녹취록이 왜냐면 녹취록도 100번도 더 얘기하지만 네네. 정영학 얘기 믿을 수 없어요. 왜냐면 자기가 녹취한 거니까. 녹취하는 사람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정영학 얘기는 다 빼고 들어야 돼. 근데 다른 얘기들은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뭐냐면 몰래 한 거니까. 네. 근데 뭐 그게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예. 1300페이지나 되는 얘기. 그렇죠. 그중에 사실은 지분 관련된 유동규 나와요. 700억 나오고 423억 나오는데. 제 주제니까 좀 제가 얘기할 수 있게 시간을 좀. 근데 다른 거는 다 말뿐이 없어. 유동규 말뿐이. 아, 한 마디 더 해야 돼. 네네. 한 마디 더. 한마디만 하세요. 지난주에 그 김용 부원장 재판에서 판사가 이런 얘기했어요. 아, 변호인들이 그 뭐 사건 관련해서 언론에 뭐 접촉하고 이런 거 좀 자제해달라 이런 얘기했는데 지금 보세요. 남욱이랑 정영학은 보면은 그 서초동에서 소문이 기자들한테 파다해요. 다 뭐 기자들 만나고 다닌다 그러고. 네네네. 근데 유동규 씨는 그냥 아예 직접 언론에 나서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단독 인터뷰를 언론에 나왔죠. 네. 이게 사실은 이게 좀 제가 보기에 그럼 변호인들한테는 하지 말라 그러고. 언론 접촉 자제해달라.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김용 부원장이나 침대 평론하고 있어요 지금. 김용 부원장 구속돼 있잖아요. 그리고 43분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42분인데 너무하네 진짜. 자, 50초 남았습니다. 네. 얘기하시죠. 저는 근데 검찰이 입증 책임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능력 부족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도 부족이다. 들지만 정치적인 소기의 성과는 이미 다 충분히 이뤘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서울에 있었던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당대표 기소만 당해도 당대표직 그만둬야 한다라는 국민적인 여론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정치 보복 탄압이 아니라 뭐 그냥 합법적인 수사, 조사 이런 것이다라는 국민적인 인식이 더 강하더라고요. 정치인들이요.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면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역할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이재명 당대표의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 막 검찰 리스크라고 민주당은 얘기를 하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 지지율도 올라가지도 않고 민주당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많은 분들도 상당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당내 갈등도 계속 벌어질 거예요. 그러한 위험도를 왜 갖고 가려고 하느냐. 결국에는 이재명 당대표도 당대표직 갖고 있어야 내가 사법 처리 안 되고 그리고 당대표직 갖고 있어야 내가 공천권을 행사해서 내 사람들을 많이 국회에 진출시켜서 2027년도에 나 대선 후보 나갈 거야.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요. 지금은 개인적인 욕심 버리고 민주당과 민주 진영을 살리기 위해서 용퇴하시라.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이재명 당대표를 과감하게 버리시라. 그래야 민주당이 산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요 패널로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노력하시네요. 자, 이 대목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이재명과 민주당의 길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하나의 완성된 책 제목 같은 게 아니라 민주당의 길이라는 지금 모임이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른바 친명계 당의 이제 주류 그리고 보면 또 이제 비명계 얘기가 나와요. 당내에서 지금 장 소장님 비슷한 또 주장을 하는 당내 인사들, 의원들도 일부 있다. 자, 그런데 이제 비명계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현무 변호사님. 그 비명 또 친낙 이렇게 불리는 윤영찬 의원 있습니다. 이 지역구인 성남시 중원구에 현수막을 거셨습니까? 걸었어요. 출마합니까? 그거는 뭐 두고 봐야 하는 얘기고. 아니 근데 한다는 얘기예요. 정치인이 저런 소리는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근데 제가 우리 장 소장님 때문에 이거 한 면이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핑계 아니고 잘 들어봐요. 아니고. 합리적인 게 아닌가? 대선 나와서 방송할 때마다 장 소장님 뭐라 그런지 아니 저보고 대장동 얘기 뭐 성남 FC 얘기 뭐 변호사비 얘기 나오면은 그거 다 민주당 경선할 때 나온 얘기예요. 민주당 경선할 때 나온 얘기 왜 우리 보고 뭐라 그러세요?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했다. 문제 제기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그래서 매일 방송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고 그럼 나는 이제 가만히 있다가 아니 그래도 그게 아닌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 못했는데 사실 이제 어찌 보면 그거를 우리가 다시 반복해야 되겠느냐. 나 그 얘기 다시 하기 싫다. 다음 대선에 우리 장소영 앞에서 그것도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 아니냐. 그 얘기 안 하려고. 그 얘기 하기 싫어서. 응원합니다. 변호사님. 자, 오늘 뭔가 좀 중요한 단초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1년여 후 한번 또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먼저 국민의힘 이제 전당대회를 잘 지켜봐야 되겠죠. 자, 뭐 여러 가지 이제 민생 얘기가 있습니다만 오늘 시간 관계상 3분 지났네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각설하고 시즌2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현근택 민주연구원 본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